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 치과병원 윤성빈입니다. 오늘은 양악수술 후 회복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하루하루 시간 순서에 따라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양악수술 직후부터 수술 후 1일차, 수술 후 2일차, 그리고 퇴원일까지 환자분들이 하루하루 어떤 회복 과정을 거치는지, 또 어떤 점이 불편한지, 그리고 저희 서울대학교 치과병원에 입원해서 병실에 계실 때 어떤 일을 하게 될지에 대해 말씀드릴 테니 이 영상을 여러 번 보고 나면 내가 수술 후에 어떤 과정으로 낫게 되겠구나에 대한 대략적인 감을 잡으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양악수술 직후입니다. 환자분은 수술장에서 안전하게 수술을 마치고 회복실로 옮겨졌어요. 거기 회복실에서 마취과 교수님을 비롯하여 많은 의료진들이 환자분이 전신마취에서 안정적으로 깨어나는지를 확인합니다. 환자분 의식이 잘 돌아왔고 큰 출혈은 없는지, 바이탈 사인은 안정적인지를 확인할 거예요. 지금 이때가 환자분 입장에서는 가장 정신이 없을 때이거든요. 막 전신마취가 깨는 중이라서 어안이 벙벙한데 무엇보다도 우리 전신마취 때 사용했던 그 관, 기도 삽관했던 그 관이 아직 코랑 목 부위에 남아 있어요. 그 기도에 들어가는 관 자체가 물리적으로 부피가 있어서 기도 점막을 압박하고 있기 때문에 전신마취 중에는 몰랐던 목 부위의 불편감과 통증이 이제는 전신마취가 깼으니까 느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목 부위의 불편감은 약 이틀 정도는 유지가 됩니다. 회복실에서 환자분이 스스로 숨을 잘 쉬는지 확인이 되면 기도 삭관했던 관을 제거를 하고 얼마쯤 지나서 병실로 이동하십니다. 환자분마다 조금씩은 다르지만 보통 이때부터는 기억을 거의 다 하세요. 얼굴은 많이 부어있고 또 압박 테이프 같은 것이 이제 위아래로 다 붙여져 있고요. 또 무엇보다 핏줄 같은 것이 대롱대롱 달려 있어요. 수술이 잘 끝났다는 이제 의료진의 말도 듣고 또 주위의 보호자도 보이고 하면서 환자분은 굉장히 안도감을 느끼십니다. 그럼과 동시에 마취 약제가 점점 몸에서 빠져나가고 통증은 더 잘 느껴지게 돼서 그 소위 자가통증 조절 장치라고 불리는 진통 버튼을 마구 누르게 되실 거예요. 그리고 주치의를 비롯한 의료진이 환자분께 계속 숨을 크게 들이쉬라고 또 말씀드리고요. 또 얼음팩을 계속 하라고 하실 거예요. 수술 후 약 이틀 동안은 얼굴 붓기가 점점 더 커지게 되거든요. 이때 얼음팩을 많이 해주면은 얼굴에 붓는 양을 조금은 줄일 수 있어요. 물론 얼음팩을 한다고 해서 얼굴이 아예 안 붓는 건 아니고요. 그 양은 조금 감소시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약 이틀 동안 얼음팩을 빡세게 할 거예요. 이렇게 정신이 없는 상태에서 진통제, 얼음팩, 수액, 스테로이드 등의 약을 맞고 팩을 하다 보면 정말 생각보다는 통증이 잘 조절이 됩니다. 물론 통증이라는 것이 환자 개개인마다 느끼는 정도가 매우 달라서 어떤 평균값을 제시하는 게 큰 의미는 없지만 만약에 여러분이 자가통증 조절장치를 맞고도 통증이 막 느껴진다면 의료진에게 추가적인 진통제를 요청하세요. 그러면은 다른 종류의 진통제를 주사로 놔드릴 거고요. 이렇게까지 하게 되면 되게 많은 환자분들이 생각보다 수술 당일을 잘 견디게 됩니다. 얼굴 부위로 붓기가 올라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 바로 눕혀서 자진 않고 소위 세미 파울러 자세라고 하듯이 비스듬하게 침대를 눕혀서 반쯤은 앉아있는 자세로 지내게 될 거예요. 그리고 장기까지 전신마취해서 다 깨고 나면은 물도 조금 마셔보고 그리고 물같이 부드러운 식사, 즉 유동식이라고 하죠. 이것으로 식사를 하게 될 거예요. 이때 악간 고정을 하지는 않겠지만 입으로 저작하는 것은 당연히 힘들고 입을 벌리는 것조차 쉽지 않기 때문에 숟가락을 사용하긴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주사기 같은 것으로 입 안으로 유동식을 밀어넣는 방법으로 식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약 일주일간은 이렇게 주사기로 밥 먹는 것을 할 예정이고요. 처음에는 이게 많이 어색하지만 나중에는 입을 묶어놓든 풀어놓든 잘 먹을 수 있을 정도로 금방 익숙해지실 거예요. 그렇게 하루가 지난 수술 1일차입니다. 많은 분들이 좀 혼동해서 사용하고 계시는데 수술한 날은 수술 1일차라고 하지 않고 수술 당일 수술일이라고 합니다. 수술 1일차는 그 다음 날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수술 1일차 아침이 되어서 환자분을 병실에서 치료실로 불러서 얘기해보면 벌써 어제보다 통증과 불편감이 꽤 줄었다고 하세요. 그리고 이때 중요한 과정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수술장에서 실제로 사용했고 앞으로도 약 한 달간 사용할 웨이퍼라는 장치를 입에 끼워 볼 거예요. 이 웨이퍼라는 장치는 환자의 최종 교합, 즉 우리가 수술 목표였던 상악의 관계를 구현하는 장치예요. 실제 수술 시 이 웨이퍼를 물린 상태에서 뼈를 고정했고 최종적으로 웨이퍼를 문 상태에서 큰 문제 없이 뼈가 붙어야 성공적인 수술을 한 것이죠. 그래서 이 웨이퍼를 물리고 방사선 영상 촬영을 해서 수술이 예정대로 잘 되었는지를 확인을 하게 되는데 이것을 물리는 과정이 약간은 괴롭습니다. 왜냐하면 웨이퍼를 가볍게 물리는 게 아니라 꽉 물게 하기 위해서 상악을 고무줄로 다소 빡빡하게 묶기 때문에 수술 부위의 전반적인 텐션이 많이 느껴져서 통증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리고 촬영한 영상을 확인해서 이상이 없을 경우 빡빡한 고무줄을 풀고 아주 느슨하게 고무줄을 다시 걸어주는데 이때부터는 입에 웨이퍼를 장착하고 있지만 큰 불편감은 없습니다. 이렇게 웨이퍼를 장착하는 것은 앞으로도 약 한 달간 지속될 예정입니다. 우리가 수술한 이후에 코로 숨을 자연스럽게 내쉬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여러모로 살짝은 불편합니다. 왜냐하면 상악수술 시 코 점막의 손상은 피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해당 부위의 코 점막은 상처가 지금 막 낫는 중이기 때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코로 숨 쉬는 것을 연습을 해야 하고요. 또 오늘까지 얼음팩을 계속 해줘야 됩니다. 통증에 둔감하신 분들, 회복이 빠르신 분들은 벌써 수술 1일차에 병상에서 핸드폰 게임도 하시고 다소 시간 가는 것이 지루하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자, 이제 수술 2일차가 되었습니다. 보통 이날에 수술 시 넣어두었던 그 핏줄을 제거하게 됩니다. 제가 양악수술 부작용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핏줄의 역할은 그 수술 부위에 고여있는 피를 청소기처럼 빨아들여서 제거하기 위함이라고 했었죠. 이렇게 핏줄로 빨아들이는 양을 계속 체크하다가 더 이상 나오는 피의 양이 얼마 없게 되면은 고여있는 피가 이제는 거의 없구나라고 판단을 해서 핏줄을 제거하게 되는데 보통 이게 수술 후 2일차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통 이날에 얼굴에 붙여놓았던 압박 테이프도 제거를 하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얼굴에 핏줄도 없고 테이프도 다 제거하게 돼서 환자분들이 굉장히 편하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병동을 막 살살 걸어 다니시고 더 활발한 분들은 병원 내에 있는 야외 산책로까지 가셔서 산책도 하고 그렇게 돌아다니십니다. 또 이때쯤 환자분들이 거울을 엄청 많이 보세요. 수술한 직후나 1일차에는 그 통증이나 불편감 그리고 핏줄도 있고 테이프 때문에 얼굴 볼 신경을 못 쓰게 되는데 이제는 좀 살만하니까 거울을 보고 어디가 어떻게 변했는지를 막 평가를 하세요. 그러나 환자분 지금 하시는 평가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이 얼굴이 제일 많이 부었을 시기예요. 그리고 그 붓기는 아주 천천히 빠집니다. 양악수술 후 큰 붓기가 빠지는 것을 약 한 달 정도로 말씀드리고요. 붓기가 작은 붓기까지 다 빠져서 얼굴 연조직의 외형을 평가할 수 있을 정도가 되려면 거의 6달 정도 걸린다고 말씀을 드려요. 그리고 수술이 잘 되었는지 아닌지는 제가 직접 말씀을 드릴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수술 부위를 너무 들춰보지 않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간혹 수술 부위를 보고 싶다고 입안을 계속 이렇게 들춰보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런 것 자체가 감염 위험도를 높이는 행동이니까 자제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수술 3일차가 됩니다. 보통 이날 많이 퇴원하십니다. 빠른 분들은 수술 2일차에 핏줄을 제거하고 이상 소견이 없으면 퇴원 안내드리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3일차까지 회복을 지켜보고 대개 이날 퇴원을 하게 됩니다. 즉 월요일날 수술을 받으면 대개 목요일날 퇴원, 화요일날 수술을 받으면 대개 금요일날 퇴원이 되겠습니다. 병실에 계실 때까지는 저희가 매일 주치의를 비롯한 의료진들이 환자분을 드레싱을 하면서 웨이퍼를 잘 물고 있는지 구강 위생 관리는 잘 되는지 체크를 하게 되는데 퇴원하고 난 뒤부터는 환자분이 직접 하셔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퇴원하는 날에 저희 집에서 어떻게 관리를 하게 되는지 많이 교육시켜 드립니다. 특히 웨이퍼, 제가 웨이퍼를 약 한 달간 착용해야 된다고 했었죠. 웨이퍼를 고무줄로 가볍게 고정을 해 두었지만
우리가 양치할 때 웨이퍼를 빼서 구강 내 소독도 하고 웨이퍼도 씻어서 다시 착용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웨이퍼를 탈착하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드립니다. 그리고 수술 후에 약 일주일 뒤에 다시 내원하셔서 저를 보게 되는데 그때까지는 유동식 식사를 유지해 주셔야 돼요. 또 항생제, 진통제를 비롯한 여러 약 종류가 퇴원약으로 동봉될 것이고 이 또한 안내문에 따라 잘 복용해 주셔야 돼요. 퇴원할 때쯤 되면 되게 많은 환자분들은 그 자가통증 조절 장치가 없어도 먹는 진통제만으로도 충분히 통증이 조절된다고 하시니까 큰 걱정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오늘은 서울대학교 치과병원에서 양악수술을 받은 직후부터 수술 1일차, 수술 2일차, 퇴원일까지 각 날마다 어떤 회복 과정을 거치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드렸어요. 퇴원하고 나서의 회복 과정도 같이 담고 싶었는데 영상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한번 중단을 했고요. 그것은 다음 영상에서 한번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구강아간면 외과는 치아, 잇몸뿐만 아니라 입술, 침샘, 턱뼈 및 턱관절을 포함하는 얼굴 분야의 전문 분과입니다. 발음하기도 어려운 구강아간면 외과가 여러분들에게 친숙해질 때까지 영상 제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